안녕하세요. 시니어월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훌쩍 커버린 자녀의 전화번호를 누를 때 혹시 아주 잠깐이라도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혹시나 내 안부가 자식에겐 부담이 될까? 내 걱정이 잔소리로 들릴까?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 녀석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씁쓸하게 끊었던 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힘들면 그만 접고 안정적인 일 찾아봐라. 아빠가 도와줄게. 하고 진심으로 말했는데 아들 녀석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아빠 제발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더랍니다. 다 큰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야 세상 어느 부모나 똑같을 텐데. 어쩌다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에게는 한숨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요? 사랑이 식은 것도 걱정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의 언어가 훌쩍 커버린 자녀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꼰대로 만드는 말 습관을 짚어보고 자녀가 먼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게 만드는 인생의 현자가 되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잔소리를 하는지 스스로를 한번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미워해서 잔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첫째, 우리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넘어질까봐, 아플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앞서는 겁니다. 둘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보다 수십 년의 세월을 더 살았잖아요.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실수와 성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길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 안전해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마음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쓴 법인데 이 귀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자녀가 쓴 약이 아닌 꿀물처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우리를 꼰대로 만드는 말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어머,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라떼는 말이야. 즉,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 생활이 힘들어 지쳐있는 아들에게 내가 내 나이 때는 밤새 일하고 월급은 반밖에 못 받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끈기가 부족해. 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우리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나도 너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단다. 그러니 너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나에 비하면 넌 편한 거야. 유난 떨지 마. 라고요. 자신의 힘든 현실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약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대도, 환경도, 가치관도 다른데 부모님의 과거와 현재의 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순간 대화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말,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순이 엄마는 딸이 용돈 줬다고 자랑하더라. 김 부장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너는 좋은 소식 없니? 이 말의 본심은 아마 너도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과 자극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 자식이 남에게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애타는 마음이죠.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아니구나. 엄마, 아빠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부모님에게 비교당하는 순간 자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영원히 어린아이로 만드는 말, 단정입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판단은 틀렸어. 결국 내 말이 맞을걸? 수십 년 살아온 경험으로 보았을 때 자녀의 선택이 분명 실패로 이어질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실패의 쓴맛을 보지 않게 하려는 보호 본능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자식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 아닌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길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 말은 자녀의 독립성과 판단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구나. 부모님은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인데 부모님의 단정은 그 성장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명절 때마다 자녀들을 괴롭게 만드는 단골 질문이죠. 바로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니? 결혼 생각은 없어? 이제 슬슬 아이 가져야지. 더 늦으면 힘들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자녀가 그 평범하고 안정적인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 혹시 외롭게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부모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춰라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취업난, 집값 문제 등 수많은 현실적 고민 속에 있는 자녀에게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라기보다 남들만큼은 해야지라는 사회적 체면을 위한 질문처럼 느껴져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앞선 4가지 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일방적인 해결책 제시입니다. 음악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뜬구름 잡지 말고 기술이나 배워라.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는 딸에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당장 그만두고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 이 말 속에는 자녀가 굶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절박하고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보니 꿈보다는 현실이, 도전보다는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고 싶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이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부모님은 내 꿈과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부모님의 기준에 따라 틀린 것으로 규정당하는 순간 자녀는 부모와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5가지 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을 꾹 닫고 침묵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깊은 사랑과 연륜을 지혜로 전달하는 현자의 3단계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1단계 공감으로 문 열기. 판단 대신 감정 읽기. 첫째, 판단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회사가 힘들다고 말하는 자녀에게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아이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마음이 많이 상했겠네. 하고 자녀의 감정에 먼저 공감해주는 겁니다. 공감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2단계 조언 대신 질문하기. 정답 대신 생각 묻기. 둘째, 정답을 알려주려 하지 말고 생각을 물어봐 주세요.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에게 결혼은 이래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결혼에 대해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내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야? 하고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좋은 질문은 자녀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3단계 경험은 요청이 있을 때만. 명령 대신 선택권 주기. 마지막 셋째, 내 조언과 경험은 자녀가 요청할 때 건네주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를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아빠 엄마의 경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렴. 나는 항상 내 편이란다. 라고 말하며 선택권을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쥐고 있는 해결사가 아니라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면 됩니다. 공감, 질문, 그리고 기다림.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의 대화는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긴 시간, 자녀와의 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녀라는 작은 배의 선장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주고 가장 안전한 항로로 이끌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들은 스스로의 배를 책임져야 하는 어엿한 선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배를 대신 운전해주는 선장이 아니라 멀리서 묵묵히 불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선장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되 길을 잃고 헤맬 때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불을 밝혀주는 존재. 우리의 잔소리가 아닌 지혜로운 질문과 따뜻한 공감이 자녀의 인생 항로를 밝히는 등대.
불빛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